그 무기는 존재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미국은 포기했고 유럽은 시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그것을 해냈습니다. 천무 3.0. 이것은 단순한 무기의 등장이 아니라 세계 군사 균형을 다시 쓰게 된 현실의 반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국에서 마주한 것은 그저 하나의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믿기 힘든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대한민국을 응원해주세요. 저는 지금도 그날의 진동을 기억합니다. 그 거대한 실험장이 숨을 죽였고 발사된 미사일에서 분리된 자탄은 허공을 맴돌다 허무하게 떨어졌습니다. 모두가 기대했던 BAT 실험. 저는 그 한복판에 있었고 그 실패는 제게 군인의 자존심을 뿌리째 흔든 상처였습니다. 실험장의 공기는 차갑고 건조했습니다. 수백 명의 기술진과 관계자들이 모니터 앞에 모여 있었죠. 저는 현장 책임자로서 모든 것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발사 버튼이 눌러지는 순간부터 자탄이 떨어지는 순간까지 모든 실패의 과정을 말입니다. 미사일은 예정된 고도까지 정확히 올라갔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죠. 자탄이 분리되는 순간 모든 게 엉망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센서가 오작동을 일으켰고 비행 경로는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표적을 찾기는커녕 제대로 날지도 못했죠. 그 순간의 정적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또 실패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수십억 달러가 투입된 프로젝트가 다시 한번 물거품이 되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저는 그날 밤 사무실에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실패 보고서들이 쌓여 있었고 컴퓨터 화면에는 오류 데이터들이 가득했습니다. 왜 안 되는 걸까? 이론상으로는 완벽했는데 왜 현실에서는 번번이 실패하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동료 엔지니어인 스미스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그도 지쳐 보였죠. 노먼, 이번이 몇 번째인가?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세지 않으려고 했거든요. 센서 문제일까 아니면 분리 메커니즘 문제일까? 스미스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문제는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게 문제였죠. 센서도, 분리장치도, 비행 제어도, 심지어 폭발 시스템까지도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프로젝트 중단 통보가 내려왔습니다. 더 이상 예산을 투입할 수 없다는 것이었죠. 저는 그 통보서를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종이 한 장이 제 모든 노력을 무로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세상의 모든 자탄 개념을 회의적으로 바라봤습니다. 강연장에서 늘 말했죠. 기술은 이론으로만 존재할 때가 많습니다. 그건 스스로 만든 방어막이자 현실에 순응한 고백이었습니다. 제게 BAT는 무기가 아닌 트라우마였습니다. 동료들은 저를 보수적이라고 했습니다. 새로운 기술에 대해 부정적이라고 했죠.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실패를 너무 많이 봤고 그 실패들이 제 마음속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더 이상 꿈꾸지 않기로 했습니다. 현실적인 것들에만 집중하기로 했죠. 학회에서 발표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누군가 자율형 무기나 스마트 탄약에 대해 물으면 저는 항상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기술적으로 흥미롭지만 실용화는 아직 멀었습니다. 그게 제가 배운 현실이었습니다. 젊은 엔지니어들은 제게 실망했습니다. 혁신을 가로막는 꽉 막힌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그들이 제가 겪은 실패의 쓴맛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꿈과 현실 사이의 잔혹한 간격을 모른다고 생각했죠. 그래서였을까요? 며칠 전 어떤 문서 한 장을 마주한 순간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광학 유도 기반 드론 자탄 실험 성공. 보낸 곳은 한국이었습니다. 세상은 변했고 그 조용한 나라가 제가 끝내보지 못한 그 장면을 실현했다니 믿기지 않았죠. 웃을 수도 없었습니다. 제 심장이 먼저 반응했죠. 수십 년간 묻어둔 기억들이 한순간에 되살아났습니다. 실패한 실험의 소음, 동료들의 실망한 표정, 그리고 무엇보다 제 자신에 대한 회의, 모든 것이 다시 선명해졌습니다. 저는 그 문서를 계속 들여다봤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정말로 우리가 포기한 그 기술을 완성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묘한 기대감도 생겼습니다. 만약 정말이라면 제가 평생 품어온 의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문서는 두껍지 않았습니다. 겨우 몇 장뿐이었죠. 하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드론이 미사일에서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표적을 찾아 자폭한다는 내용. 우리가 수십 년 전에 시도했던 바로 그 기술이었습니다. 첨부된 사진들을 보니 더욱 믿기지 않았습니다. 깔끔하게 설계된 드론, 정교한 센서 시스템, 그리고 무엇보다 성공적인 실험 결과들. 제가 보고 싶었던 모든 것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밤새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 작은 문서 한 장이 제 삶을 다시 흔들고 있었습니다. 커피를 몇 잔이나 마셨는지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그 문서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문득 스미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프로젝트가 중단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났습니다.
심장마비였죠. 의사들은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꿈꾸던 기술을 보지 못하고 떠난 그가 안타깝다고 말입니다. 아침이 되자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확인해보겠다고 말입니다. 이번에는 실패가 아닌 성공의 현장을 보고 싶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정말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날부터 저의 새로운 시작이 되었습니다. 제가 포기했던 꿈이 다시 살아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열며 비웃었습니다. 광학 유도, 드론 분리, 그거 우리가 벌써 다 해봤던 건데. 하지만 첨부된 영상을 재생하는 순간 제 안에서 뭔가 무너졌습니다. 화면 속 미사일은 일정 고도에 도달하자 부드럽게 드론을 배출했죠. X형 날개가 펼쳐졌고 드론은 활공하며 표적을 탐색하더군요. 표적 위를 선회하던 드론은 정확히 한 지점을 조준했고 마치 생명체처럼 망설임 없이 자폭했습니다. 저는 영상을 다시 재생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재생했죠.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수십 년 전에 보려고 했던 바로 그 장면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실패가 아닌 완벽한 성공이었습니다. 미사일이 발사되는 순간부터 자탄이 분리되는 과정까지 모든 것이 매끄럽게 진행되었습니다. 우리가 수백 번 실패했던 바로 그 부분에서 말입니다. 분리 메커니즘이 작동하고 드론이 안정적으로 활공을 시작하는 순간을 보면서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드론의 움직임은 놀라웠습니다. 활공하면서도 완벽한 균형을 유지했고 바람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우리가 실험할 때는 항상 바람 때문에 궤도가 틀어졌는데 이 드론은 마치 바람이 없는 것처럼 날아갔습니다. 표적 탐지 과정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드론이 표적 상공에 도달하자 원을 그리며 선회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먹이를 찾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표적을 정확히 식별한 듯 움직임이 변했습니다. 조준 단계에서 드론의 행동은 거의 완벽했습니다. 표적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찾아 정확히 그 지점으로 향했습니다. 우리가 이론으로만 상상했던 바로 그 움직임이었죠. 인공지능이 실시간으로 최적의 공격 지점을 계산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자폭하는 순간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폭발이 정확히 의도된 지점에서 일어났고 주변으로의 피해는 최소화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폭탄이 아니라 정밀한 수술용 메스 같은 무기였습니다. 오류도 오작동도 없었습니다. 제가 수십 년간 겪어온 모든 기술적 난제들이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센서 오류도, 통신 두절도, 비행 제어 실패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저는 영상을 멈추고 기술 명세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 장비 대부분이 국산 상용 부품으로 구성됐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우리가 수십억 달러를 들여 특수 제작했던 부품들을 그들은 일반 시장에서 구할 수 있는 부품들로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센서 시스템을 보니 더욱 당황스러웠습니다. 우리가 군사용 특수 센서를 사용했던 것과 달리 그들은 상업용 카메라와 일반적인 이미지 처리 칩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성능은 오히려 더 좋아 보였습니다. 비행 제어 시스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복잡한 군사용 항법 장치 대신 민간 드론에서 사용하는 기본적인 센서들을 조합해서 만들었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단순한 구성으로 그런 정밀한 제어가 가능한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것은 인공지능 시스템이었습니다. 표적 인식과 공격 경로 계산을 담당하는 부분인데 이것도 기본적인 딥러닝 모델을 사용했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수년간 개발해도 완성하지 못했던 알고리즘을 그들은 상용 기술로 구현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머리를 감쌌습니다. 이건 실험이 아니라 완성형 무기였죠. 그리고 제가 알던 기술의 경계가 조용히 완전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다시 영상을 재생해봤습니다. 이번에는 더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미사일 발사부터 드론 분리 활공, 표적 탐지, 조준, 자폭까지의 전 과정을 프레임 단위로 분석했습니다. 어디서 실패할지 찾으려고 했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기술 문서를 다시 읽어봤습니다. 개발 기간은 우리보다 훨씬 짧았고 투입된 예산도 우리의 10분의 1도 안 되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우리가 꿈꿨던 것보다 훨씬 뛰어났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실패했던 이유가 기술 부족 때문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는 너무 복잡하게 생각했던 것 같았습니다. 특수한 부품, 복잡한 시스템, 완벽한 환경을 추구하느라 정작 중요한 것을 놓쳤을지도 모릅니다. 한국의 접근 방식은 달랐습니다. 단순하지만 효과적인 방법을 선택했고 기존 기술을 창의적으로 조합해서 새로운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단정했던 것들을 그들은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1시간도 잠들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계속 그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완벽하게 작동하는 드론 자탄의 모습이 제 모든 선입견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이 기술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한국이 정말로 우리가 못한 것을 해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는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곧장 미국 방산 자문회의에 이 자료를 들고 갔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한 동료들이 있었기에 기술적인 진지한 검토가 가능할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회의장은 제 예상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이거 컴퓨터 조작 아니야? 첫 번째 반응이었습니다. 화면을 보자마자 존슨 박사가 내뱉은 말이었죠. 저는 당황했습니다. 기술적 검토는커녕 진위 자체를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실험일 뿐이지. 실전에선 못 써. 두 번째 반응도 비슷했습니다. 밀러 장군이 팔짱을 끼고 말했습니다. 실험실에서 성공한다고 전부 실전용은 아니야. 우리도 수십 번 실험실에서는 성공했잖아. 누군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거긴 반도체나 만들지. 이런 건 너무 과장된 거 아니야? 회의실 안에 웃음소리가 퍼졌습니다. 저는 그 웃음소리가 귀에 거슬렸습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제가 본 영상은 실험 장면이라기엔 너무도 정밀하고 분명한 의도를 가진 움직임이었습니다. 드론의 활공 경로, 센서의 반응 속도, 목표 조준 후 자폭까지의 흐름. 모든 게 단순한 시연이 아닌 완성된 무기의 모습이었습니다. 회의가 진행될수록 분위기는 더욱 차갑해졌습니다. 노먼, 자네 한국 기업한테 돈이라도 받았나? 농담 섞인 목소리였지만 저는 기분이 상했습니다. 기술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려는 것뿐인데 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걸까요? 이런 기술이 정말 가능하다면 우리가 먼저 했겠지. 해리슨 박사의 말이었습니다. 우리가 수십 년 동안 못한 걸 한국이 갑자기 해냈다. 말이 안 돼. 저는 영상을 다시 재생했습니다. 보세요. 분리 메커니즘이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결하지 못했던 바로 그 부분을 말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진지하게 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컴퓨터 그래픽 기술이 발달해서 이런 건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 윌슨 중령의 말이었습니다.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실제 같지만 가짜인 영상들 많잖아. 저는 기술 명세서를 펼쳤습니다. 여기 보시면 사용된 부품들의 상세 목록이 있습니다. 모두 상용 제품들이에요. 확인 가능한 것들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상용 부품으로 이런 게 가능하다고? 더욱 말이 안 되는군. 존슨 박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가 특수 제작한 부품들로도 실패했는데 일반 부품으로는 더욱 불가능해. 회의실의 분위기는 점점 더 적대적이 되어갔습니다. 저는 마치 적군의 스파이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동료들이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노먼, 자네 요즘 판단력에 문제가 있는 것 같네. 로버츠 장군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런 허황된 자료에 속으면 안 되지. 저는 답답했습니다. 그럼 직접 확인해보는 건 어떨까요? 한국 측에 연락해서 기술 검증을 요청해보죠. 하지만 모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시간 낭비야. 밀러 장군의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우리한테는 더 중요한 일들이 많아. 이런 가짜 정보에 휘둘릴 시간 없어. 심지어 제 상관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먼, 자네 요즘 한국에 좀 빠졌나 보군. 감정을 빼고 보게.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마치 뺨을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감정?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건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술의 문제예요. 우리가 놓치고 있는 중요한 발전일 수 있다고요. 하지만 아무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회의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한국의 기술에 대한 진지한 검토는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 방 안에 있는 누구도 제가 본 그 진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그들에게는 미국이 최고여야 했고 다른 나라가 앞설 수는 없는 것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복도에서 존슨 박사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노먼, 자네가 본 게 정말이라고 생각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더욱 조심해야 해. 이런 얘기 함부로 하면 안 돼.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했습니다. 한국의 기술을 인정하는 것은 곧 미국의 기술적 우위를 부정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조직에서 환영받지 못한다는 경고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혼자서 다시 그 영상을 봤습니다. 회의장에서 받은 차가운 시선들을 떠올리며 말입니다. 정말 제가 잘못 본 건지 아니면 그들이 받아들이기 싫어하는 건지 알아야 했습니다. 영상 속 드론은 여전히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몇 번을 봐도 결과는 같았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진짜였고 성공적인 기술이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동료들이 믿지 않는다면 제가 직접 확인해보겠다고 말입니다. 한국에 가서 직접 보고 직접 들어보겠다고 말입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그날 밤 단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선 자꾸 영상의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드론이 표적 상공을 돌며 조준을 시작하던 순간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매끄럽고 정확한 움직임이었습니다.
사무실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커피를 한 잔 더 내렸습니다. 잠이 오지 않는 밤에는 항상 그랬습니다. 생각이 많아지면 커피에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직접 가보자. 결국 저는 그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보고서와 영상만으로는 이 기술의 실체를 온전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이 정말 해냈는지를 제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미군 고위직이 갑자기 한국의 방산업체를 방문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공식적인 채널을 통하면 복잡한 절차와 정치적 고려사항들이 뒤따를 것이었습니다. 저는 나토 자문 활동을 잠시 내려놓고 비공식 채널을 통해 한국 측에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개인적인 학술 교류라는 명목으로 말입니다. 기술적 호기심을 가진 한 명의 연구자로서 접근하기로 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 그리고 영상에서 언급되었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인터넷으로 찾아본 연락처들에 조심스럽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제 이력을 간단히 소개하고 그들의 드론 자탄 기술에 대한 학술적 관심을 표현했습니다. 생각보다 연락은 빨리 닿았습니다. 첫 번째 답장은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왔습니다. 정중하지만 조심스러운 톤의 메일이었죠. 제 신원과 방문 목적에 대한 추가 정보를 요청했습니다. 저는 상세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제 학술 논문들, 미군에서의 경력, 그리고 BAT 프로젝트 참여 이력까지 모든 것을 정리해서 보냈습니다. 제가 진정으로 기술적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며칠 후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서도 답장이 왔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보다는 좀 더 적극적인 반응이었습니다. 제 BAT 프로젝트 경험에 특히 관심을 보였습니다. 아마도 같은 분야에서 고생한 동료로 인식한 것 같았습니다. 한국 측은 저의 이력과 의도를 검토한 후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실험장 직접 참관은 어렵지만 일부 실험 자료 제공과 내부 설명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적어도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확인할 수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여행 준비는 쉽지 않았습니다. 상관에게 휴가 신청을 해야 했고 왜 한국에 가는지 설명해야 했습니다. 개인적인 여행이라고 말했지만 눈치 빠른 상관은 뭔가 의심스러워했습니다. 노먼, 설마 그 한국 기술 때문에 가는 건 아니지? 상관의 날카로운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오랜만에 휴가를 좀 즐기려고요. 거짓말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말했다가는 여행 자체가 금지될 수도 있었습니다. 동료들이 제게 보이는 시선을 생각하면 이 일은 철저히 개인적으로 진행해야 했습니다. 항공편을 예약하면서도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정말 가야 하는 게 맞는지, 혹시 한국에 가서도 실망만 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그동안 제가 본 것이 정말 착각이었던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궁금함이 두려움보다 컸습니다. 수십 년간 풀지 못한 의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이 저를 움직였습니다. BAT 프로젝트의 실패가 제 인생에 남긴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출발 전날 밤, 저는 다시 한번 그 영상을 봤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마음으로 봤습니다. 의심이 아닌 기대감으로 말입니다. 정말 이것이 현실이라면 제가 꿈꿨던 미래가 이미 시작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공항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여행이 제 인생을 바꿀 수도 있다고 말입니다. 성공한 기술을 직접 보게 된다면 제가 가진 모든 편견과 선입견을 버려야 할지도 모릅니다. 며칠 후 저는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이 모든 게 사실이라면 30년 전 제 실패를 대신 증명해 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고 말입니다. 기내에서 바라본 태평양은 끝없이 넓었습니다. 비행기가 한국 땅에 착륙할 때까지 저는 계속 그런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드디어 진실을 확인할 시간이 왔습니다. 제 눈으로 직접 보고 제 귀로 직접 들을 시간이 말입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묘한 떨림을 느꼈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저는 며칠간 사전 자료를 검토한 뒤 경북의 한 시험장에서 실험 영상을 직접 참관하게 되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함께 개발한 자탄 시스템이었습니다. 시험장으로 향하는 길은 생각보다 멀었습니다. 서울에서 출발해 몇 시간을 달려야 했죠. 차창 밖으로 보이는 한국의 풍경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첨단 기술을 개발하는 나라라기보다는 조용하고 평화로운 시골 같았습니다. 여기서 정말 그런 기술이 개발되었을까 속으로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거대한 실험장들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안내해주는 연구원의 자신 있는 표정을 보니 뭔가 다를 것 같았습니다. 도착한 시설은 생각보다 소박했습니다. 거대한 건물이나 첨단 장비들이 즐비한 곳을 상상했는데 실제로는 평범한 연구소 같았습니다. 이곳에서 정말 그런 무기가 만들어졌을까? 의구심이 더욱 커졌습니다. 하지만 내부로 들어가니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연구원들의 눈빛이 진지했고
곳곳에 정밀한 장비들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조립 중인 드론들을 보니 심상치 않았습니다. 생각보다 정교하고 세밀하게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오늘 보여드릴 영상은 지난달에 촬영한 실제 실험 장면입니다. 김 박사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천무 발사 차량에서 발사된 탄도 미사일이 목표 지점 근처에서 드론을 분리하는 과정을 담았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는 발사 차량만 보였습니다. 천무라고 불리는 다연장 로켓 시스템이었죠. 미국에서도 비슷한 시스템을 봤지만 이것은 좀 더 컴팩트해 보였습니다. 발사 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미사일이 하늘로 치솟으며 포물선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바로 이 순간부터가 중요했습니다. 미사일에서 드론이 분리되는 과정 말입니다. 영상 속 천무 발사 차량에서 발사된 탄도 미사일이 고도를 높이자 중간부에서 드론이 하나 분리되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우리가 수백 번 실패했던 바로 그 순간이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분리된 드론은 처음에는 자유낙하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곧 변화가 시작되었죠. 날개를 펼치며 안정적으로 활공하던 드론은 표적을 상공에서 선회하며 광학 센서를 작동시켰습니다. 날개가 펼쳐지는 순간은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X자 형태로 펼쳐진 날개가 드론의 자세를 안정시키고 활공 모드로 전환되는 과정이 매끄럽게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실험할 때는 항상 이 부분에서 문제가 생겼는데 말입니다. 센서 시스템이 작동을 시작합니다. 김 박사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광학 카메라와 적외선 센서가 동시에 표적을 탐지하기 시작하죠. 화면에서는 드론이 표적 상공을 원을 그리며 선회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선회하는 패턴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먹이를 찾는 것처럼 체계적으로 움직였습니다. 랜덤한 움직임이 아니라 분명한 패턴과 목적이 있어 보였습니다. 인공지능이 최적의 공격 경로를 계산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잠시 후 목표물을 인식한 드론은 정확하게 상단을 조준한 뒤 자폭했습니다. 폭발은 제한적이었고 주변 피해 없이 정확하게 표적만 제거되었습니다. 마치 수술용 메스처럼 정확한 타격이었습니다. 자폭하는 순간을 자세히 봤습니다. 드론이 표적에 충돌하기 직전까지도 경로를 미세 조정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정확성을 추구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우리가 꿈꿨던 바로 그런 정밀함이었죠. 무엇보다 인상 깊었던 건 모든 조작이 자율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이었습니다. 사람의 개입은 전혀 없었고 영상 처리와 판단은 오직 드론 내부의 AI와 센서가 담당했습니다. 조작자는 몇 명이나 필요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한 명입니다. 김 박사의 대답이었습니다. 발사 버튼을 누르는 사람 한 명이면 충분해요. 나머지는 모두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개발할 때는 수십 명의 조작자가 필요했습니다. 레이더 담당, 센서 담당, 비행 제어 담당, 무기 시스템 담당까지 각각의 전문가들이 필요했죠. 하지만 이 시스템은 모든 것이 통합되어 있었습니다. 실패율은 어느 정도입니까? 가장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현재까지는 100% 성공입니다. 김 박사의 자신 있는 대답이었습니다. 물론 실험 횟수가 아직 많지는 않지만요. 저는 화면 앞에서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 장면은 제가 젊은 시절 꿈꾸었던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만들지 못했던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영상이 끝난 후에도 저는 한동안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기쁨과 부러움, 그리고 약간의 좌절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원했던 것을 다른 나라가 해낸 것입니다. 질문이 더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김 박사의 친절한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장은 더 이상 질문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너무 충격적인 광경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우리가 실패했던 것이 한국에선 성공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공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접근의 결과였습니다. 귀국 후 저는 즉시 해당 자료들을 정리해 미국의 군사기술평가위원회에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저는 이 기술이 단순한 실험이 아니라 실전에 가까운 적용 가능성을 지녔다고 강조했습니다. 보고서 작성에만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한국에서 본 모든 것을 상세히 기록했습니다. 드론의 분리 과정, 활공 메커니즘, 센서 시스템의 작동 방식, 자폭 시스템까지 모든 것을 분석했습니다. 사진과 도표도 최대한 많이 포함시켰습니다. 특히 기술적 측면에서의 혁신점들을 강조했습니다. 상용 부품을 이용한 비용 효율성, 단순하지만 효과적인 시스템 구조, 그리고 무엇보다 높은 성공률. 이 모든 것들이 기존의 통념을 뒤바꾸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몇몇 위원들은 확인되지 않은 기술, 중국의 파생형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처음부터 진지하게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노먼, 이 자료들이 정말 신뢰할 만한 겁니까? 위원장인 토마스 장군의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한국 측에서 제공한 자료라면 과장되었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요? 저는 제가 직접 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내용입니다. 영상도 실시간으로 봤고 기술진들과도 직접 대화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표정은 여전히 의심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한국에서 이런 기술이 나왔을까요? 윌리엄스 박사의 질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수십 년간 연구해도 안 되던 걸 말입니다. 그 말 속에는 믿기 어렵다는 뉘앙스가 가득했습니다. 심지어 왜 한국이 이런 기술을 먼저 했겠는가? 라는 편견 섞인 발언도 들렸습니다. 몇몇 위원들은 아예 보고서를 제대로 읽지도 않은 것 같았습니다. 첫 페이지만 훑어보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실험실 수준의 기술입니다. 데이비스 중령의 단정적인 말이었습니다. 실전에서는 전혀 다를 거예요. 환경이 달라지면 이런 정밀한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저는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실험 조건도 실전과 유사하게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바람도 있었고 날씨도 완벽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아무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언론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몇몇 매체는 실험 장면을 홍보 영상 수준으로 격하했고 몇몇 유튜브 채널은 중국 기술 복사라는 자극적인 제목을 붙였습니다. 한국의 드론 기술, 정말일까? 어떤 군사 전문 매체의 제목이었습니다. 기사 내용을 보니 한국의 기술력을 의심하는 논조가 가득했습니다. 마치 한국이 이런 고급 기술을 개발할 능력이 없다는 식으로 써놓았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더욱 심했습니다. 또 다른 한국의 허풍, 실제로는 작동 안 될 것, 중국에서 기술 훔쳐온 거 아냐? 같은 댓글들이 넘쳐났습니다. 객관적인 평가보다는 선입견이 앞서는 반응들이었습니다. 저는 절망했습니다. 이 기술은 분명히 실존했고 제가 직접 눈으로 보았고 귀로 들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세상은 믿으려 하지 않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동료들과의 대화에서도 비슷한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노먼, 너무 감정적으로 접근하는 것 아냐? 한 동료의 말이었습니다. 한국에 다녀온 후로 너무 호의적으로 보는 것 같아. 감정적이라고요? 저는 답답했습니다. 이건 순전히 기술적인 평가입니다. 제가 본 것은 명백한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국방부 내부 회의에서는 더욱 직접적인 비판이 나왔습니다. 이런 보고서가 외부에 알려지면 우리 기술력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였습니다. 마치 한국의 성공을 인정하는 것이 미국의 실패를 인정하는 것과 같다는 식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BAT를 실패했던 가장 큰 이유는 기술 부족이 아니라 우리를 제외한 기술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 때문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요. 다른 나라가 우리보다 앞설 수는 없다는 고정관념이 우리의 시야를 가리고 있었습니다. 객관적인 평가보다는 자존심이 앞서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태도로는 진정한 발전이 불가능했습니다. 저는 혼자서 다시 자료들을 검토했습니다. 제가 잘못 본 게 아닐까 의심하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봐도 결론은 같았습니다. 한국의 기술은 진짜였고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BAT 프로젝트 시절의 자료들을 꺼내봤습니다. 우리가 실패했던 모든 지점들을 다시 검토해봤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어떻게 그 문제들을 해결했는지 비교 분석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은 우리와 완전히 다른 접근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복잡한 시스템 대신 단순하고 효율적인 방법을 선택했고 특수 부품 대신 상용 제품들을 창의적으로 조합했습니다. 우리가 틀렸던 건 아닐까? 처음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복잡하고 비싼 것이 항상 더 좋은 것은 아니라는 깨달음이었습니다. 때로는 단순한 해법이 가장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주변에서는 여전히 아무도 제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성공을 인정하는 것은 곧 자신들의 실패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저는 다시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엔 단순히 기술을 보기 위함이 아니라 그 기술을 만든 사람들을 만나기 위함이었습니다. 두 번째 한국 방문은 첫 번째와는 완전히 다른 의미였습니다. 처음에는 의심을 확인하러 갔다면 이번에는 어떻게 가능했는지를 알아보러 가는 것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진실을 더 깊이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무인기 개발실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놀랐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소규모의 팀이었습니다. 거대한 연구소를 상상했는데 실제로는 30여 명 정도의 연구원들이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의 광학유도 자탄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팀장을 포함해서 15명 정도였죠. 미국에서 BAT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인원이 200명이 넘었던 것을 생각하면 믿기 어려운 규모였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젊었고 조용했으며 상당수는 이름조차 알려지지 않은 연구원이었습니다. 화려한 경력이나 유명한 학력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묵묵히 자신의 일에 집중하는 평범한 엔지니어들 같았습니다.
이분들이 정말 그 놀라운 기술을 만든 사람들이라고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너무 평범해 보였거든요. 미국에서는 보통 이런 프로젝트에 최고의 천재들이 투입되는데 여기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일하는 모습을 보니 달랐습니다. 그들은 손으로 회로를 납땜하고 상용 센서를 테스트하며 매일 밤늦게까지 AI 알고리즘을 재학습시키고 있었습니다. 작업 과정을 지켜보니 더욱 놀라웠습니다. 하나라도 오류가 생기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고 무기 시스템이라기보다 작은 생명을 키우듯 정성스럽게 다루었습니다. 완벽을 추구하는 장인 정신 같은 것이 느껴졌습니다. 실패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다시 합니다. 김연구원의 단순한 대답이었습니다. 몇 번이나 실패해도 상관없어요. 결국 되게 하는 게 중요하니까요. 그 말을 들으면서 미국에서의 상황이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실패하면 예산을 탓하고 일정을 탓하고 상부의 압박을 탓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그냥 다시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너무나 담담한 반응이었습니다. 연구실 곳곳을 둘러보니 흥미로운 점들을 발견했습니다. 최첨단 장비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일반적인 도구들이었습니다. 3D 프린터, 일반 컴퓨터, 상용 센서들, 특별할 것 없는 장비들로 특별한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비싼 장비가 없어도 괜찮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아이디어가 더 중요해요. 박 팀장의 대답이었습니다. 비싼 장비로 만든 복잡한 시스템보다 간단하지만 확실한 시스템이 더 실용적이거든요. 그 말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우리가 BAT 프로젝트를 할 때는 항상 최고급 장비, 최첨단 부품만을 고집했습니다. 그래야 최고의 성능을 낼 수 있다고 믿었죠. 하지만 결과는 실패였습니다. 점심시간에 연구원들과 대화를 나눠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동기가 궁금했습니다. 왜 이 일을 하세요? 저는 젊은 연구원에게 물었습니다. 재미있어서요. 의외로 단순한 대답이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퍼즐 맞추기 같아요. 안 되던 게 갑자기 되는 순간이 너무 짜릿해요. 순수한 호기심과 열정이 느껴졌습니다. 다른 연구원에게도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요. 더 진지한 대답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좋은 기술을 만들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조용하지만 강한 자긍심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들의 눈빛에서 확신을 보았습니다. 세상을 향한 복수나 증명 같은 게 아니라 그저 더 나은 것을 만들겠다는 진심이었습니다. 미국에서 흔히 보던 경쟁심이나 자만심과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열정이었습니다. 야근하는 연구원들을 보면서 더욱 놀랐습니다. 억지로 하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즐기는 것 같았죠. 문제가 생기면 모여서 토론하고 해결되면 함께 기뻐했습니다. 팀워크가 자연스럽게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스트레스는 없으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물론 있죠. 웃으면서 대답하는 연구원이었습니다. 하지만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스트레스니까 견딜만 해요. 그날 밤 숙소에서 저는 깊이 생각해봤습니다. 기술의 차이가 아니라 사람의 차이였습니다. 같은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 실패를 받아들이는 태도, 그리고 목표를 향한 순수한 열정. 이 모든 것들이 결과의 차이를 만들어낸 것 같았습니다. 미국에서 우리는 항상 압박받으며 일했습니다. 예산 압박, 시간 압박, 성과 압박. 실패하면 책임져야 했고 성공해도 다음 목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순수하게 기술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죠. 하지만 여기 연구원들은 달랐습니다. 물론 그들도 압박이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자발적인 동기가 더 강해 보였습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라 스스로 원해서 하는 일이라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실패했던 건 기술이 아니라 사람의 자세였다고 말입니다. 복잡한 시스템을 만들기보다는 사람들이 진심으로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지금 이 기술은 더 이상 숨겨진 무기가 아닙니다. 이미 학술대회를 통해 공개되었고 일부 언론 보도도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어떤 기사보다 현장에서 직접 느낀 그 울림을 전하고 싶습니다. 한국을 떠나기 전 마지막 날, 저는 다시 한번 실험시설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관찰자가 아니라 학습자의 마음으로 갔습니다. 제가 놓쳤던 것들, 미국에서 간과했던 것들을 찾고 싶었습니다. 연구원들과의 마지막 대화에서 인상 깊었던 것은 그들의 겸손한 태도였습니다. 아직 완벽하지 않아요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분명히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냈는데도 만족하지 않고 더 나은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다음 목표는 뭔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더 정확하고 더 안전하고 더 효율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박 팀장의 대답이었습니다. 지금도 좋지만 더 좋게 만들 수 있어요. 그 말을 들으면서 미국과의 차이를 느꼈습니다. 우리는 성공하면 그것으로 만족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성공을 새로운 시작점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끝없는 개선 의지가 있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기술은 화려한 연출이나 과장된 설명 없이 그저 정확하게 그리고 조용히 실현되어 있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와 협력해 만든 광학유도 자폭드론, 분리활공, 표적 탐지, 자폭까지 모든 동작이 사람의 개입 없이 이루어지는 자율형 체계였습니다. 실제로 시스템을 가까이서 보니 더욱 놀라웠습니다. 복잡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단순하고 깔끔했습니다. 불필요한 부분들이 제거되고 꼭 필요한 기능들만 남겨진 최적화된 설계였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단순하게 만들 수 있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복잡한 게 좋은 건 아니거든요. 김 박사의 설명이었습니다. 단순할수록 오류 가능성이 줄어들고 유지 보수도 쉬워져요. 그 철학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항상 더 많은 기능, 더 복잡한 시스템을 추구했습니다. 그래야 첨단 기술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여기서는 정반대의 접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실전에서는 단순한 게 최고예요. 현장 엔지니어의 말이었습니다. 복잡하면 고장날 확률이 높아지고 수리도 어려워져요. 전쟁터에서는 확실한 게 제일 중요해요. 제가 놀란 건 단지 기술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그 기술을 만든 사람들의 태도였습니다. 겸손했고 집요했으며 말 대신 결과로 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언론 인터뷰를 요청해도 대부분 거절했습니다. 기술로 말하겠다는 자세였습니다. 화려한 홍보나 과장된 발표보다는 확실한 성과를 보여주는 것을 선호했습니다. 왜 인터뷰를 안 하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아직 할 말이 별로 없어요. 연구원의 솔직한 대답이었습니다. 더 좋은 결과가 나오면 그때 얘기하고 싶어요. 이런 태도가 오히려 더 신뢰감을 주었습니다. 자화자찬하거나 과장하지 않는 모습이 진정성 있게 느껴졌습니다. 기술에 대한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굳이 말로 증명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 날 공항으로 가는 길에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국의 성공 비결이 무엇인지 말입니다. 뛰어난 개인 천재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엄청난 예산이 투입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결론은 간단했습니다. 올바른 방향성과 꾸준한 노력이었습니다. 복잡한 것보다는 확실한 것을, 화려한 것보다는 실용적인 것을 추구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포기하지 않는 끈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 세상이 이 기술을 어떻게 평가할지 예측하지 않습니다. 다만 확신하는 건 하나입니다. 이 기술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세계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국의 드론 자탄 기술은 이미 여러 나라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술 이전 문의도 들어오고 있고 공동 개발 제안도 있다고 합니다. 세계가 한국의 기술력을 인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 연구진들의 반응은 여전히 차분합니다. 좋은 기술이니까 당연한 관심이에요라고 말할 뿐입니다. 교만하거나 자만하지 않습니다. 그저 더 좋은 기술을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온 후 저는 동료들에게 다시 한번 한국의 기술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실제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하자 무시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정말 그런 기술을 개발했다면 대단한 일이네요. 예전에 회의적이던 동료의 말이었습니다. 우리도 배울 점이 있을 것 같아요. 태도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을 한국의 방식이라 부르고 싶습니다. 겸손하고 성실하며 결국에는 결과로 증명하는 나라. 말로 자랑하지 않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나라. 큰 소리치지 않지만 확실한 성과를 만들어내는 방식. 화려하지 않지만 실용적인 해결책을 찾는 능력. 실패해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도전하는 끈기. 이 모든 것들이 한국만의 특별함이었습니다. 세계는 이제 한국을 다르게 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반도체와 자동차만 잘 만드는 나라가 아니라 첨단 무기 기술까지 개발할 수 있는 나라로 말입니다. 기술 강국으로서의 한국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조용하지만 강한 나라, 겸손하지만 확실한 나라, 말보다는 행동으로 증명하는 나라. 이것이 제가 직접 본 한국의 모습이었습니다. 30년 전 제가 실패했던 BAT 프로젝트. 그때 저는 이 기술이 영원히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미국도 못 만드는 무기를 누가 만들 수 있겠냐고 단정했죠. 하지만 한국이 해냈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말입니다. 한국에서 만난 연구원들의 모습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묵묵히 자신의 일에 집중하는 사람들, 실패해도 다시 일어서는 사람들, 복잡한 것보다 확실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보여준 것은 기술 그 자체를 넘어선 무언가였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정신, 겸손한 자세, 그리고 결과로 말하는 철학이었습니다. 이런 정신을 가진 나라라면 앞으로 어떤 일이든 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한국의 드론 기술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 나라에서 앞으로 또 어떤 놀라운 기술들이 나올지, 어떤 기적들이 일어날지 무척 기대됩니다. 반도체와 자동차를 넘어서 이제는 첨단 국방 기술까지 선도하는 나라. 말로 자랑하지 않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나라. 세계가 놀라는 기술을 조용히 만들어내는 나라. 한국의 미래가 정말 기대됩니다. 이 작지만 강한 나라가 세계에 또 어떤 감동을 선사할지 지켜보겠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나라.
꿈을 현실로 바꾸는 나라. 그 이름은 대한민국입니다. 오늘 사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동뭉클에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모아 사연 주인공들에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감동적이거나 재미있는 실제 사연들을 제보받고 있으니 언제든 저희 공식 메일로 제보해주세요. 오늘 들려드린 사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과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응원이 더욱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의 작은 즐거움이라도 되었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감동뭉클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